안녕하십니까, 시자맨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이제 현장 제어고요. 현장 제어 중에서 이제 타이머를 활용한 자동 제어에 대한 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자동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값을 받거나 어떤 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값을 받는 거는 각종 센서들을 말하는 거고요. 뭐 온도 센서라든가 습도 센서, 아니면 이산화탄소 센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센서 값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이머라든가 아니면 뭐 듀얼 타이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접점을 받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우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가무 센서라고 해서 비가 온 거에 대해서 어떤 동작을 하는 그런 센서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센서나 어떤 출력에 대한 부분은 이 네 가지만 정도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기적인 신호는 모두 다 이렇게 동일한데요. 그 DI, DO, AI, AO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요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 요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입력입니다. 지금 제가 요 얘기 드린 거는 뭐냐면은 어떤 값을 받는 데 있어서 접점에 대한 값, 그러니까 우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이 쓰는 게, 그러니까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그 비가 오면 딸깍딸깍 하면서 그 내부에서 어떤 접점이 붙는, 전자 접점이 붙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0 아니면 1이 되는 이런 거는 이제 DI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0 아니면 1, 어떤 애매한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디지털 입력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이런 접점들에 대한 출력은 DO라고 디지털 아웃이라고 해서 DO라고 표현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뭐 켜져라, 꺼져라 하는 이런 것들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AI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날로그 인풋입니다. 아날로그라고 하는 거는 애매한 값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센서 값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저항체나 이런 것도 있으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전류에 대한 제한이라 전압에 대한 제한을 주면서 뭐 TTL 신호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 전류 전압 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레벨을 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AI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뭐라 해야 될까, 확실하게 아까 이런 입력, 디지털 입력 같이 뭐 0 아니면 1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애매한 그런 값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센서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기 신호로 중간에 있는 어떤 RTU 장비를 통해서 이쪽에 넘어가는 거에는 대부분 이런 정기적인 신호, AI 값을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AO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날로그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서는 뭐 우리가 하는 이쪽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뭐 어떤 전기 신호에서 어떤 그 전류값에 대한 출력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주는데, 이제 이것도 똑같이 그 어떤 0 아니면 1 이렇게 확실하게 뭐 끊어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2mm라든가 어떤 전류값, 전압값을 보내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수치로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그 어떤 우리가 온도값이라는 거는 2도일 때도 있고 3도일 때도 있고 4도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신호가 전기 신호에 따라서 값이 이렇게 변화하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화한다 하는 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이 네 가지만 아시면 어떤 신호에 대한 거는 대부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에서입니다. 원격이 아닙니다. 스마트팜하고는 관련 없고요. 현장에서 쓰는 타이머에 의한 자동 제어인데요. 그러면 우선은 제가 이제 여거에 있는 것들 다 설명을 하나씩 드릴 건데, 도면도 그릴 거고요. 자, 우선은 이렇게 했을 때는 뭐냐면은 그 최근에 이제 어떤 농가에서 많이 쓰는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보다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데 요즘에 뭐 가격 저렴한 제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단점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단점을 서술하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수정이 복잡해집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세팅했던 어떤 값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타이머라든가 아니면 온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정해놓은 규격화가 된 어떤 제작을 해오면, 만약에 내가 쓰다 보면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이라는 게 뭐 시간을 약간 바꾼다던가 아니면 온도값 세팅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간대에 어떤 온도값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개폐기를 제어하겠다 하는 이런 일관의 이런 시퀀스 개념의 어떤 그 자동 제어를
설정해서 제작을 해왔는데 그 중에 갑자기 내가 이제 어떤 걸 바꾸려고 했을 때 이 안에 것을 좀 이렇게 번거롭게 하드와이어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갖고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저는 타임하고 온도에서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CO2라는 센서를 추가해갖고 난 제어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CO2라는 센서도 다시 들어가야 되고요. 물론 뭐 이제 다른 것들도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럼 CO2 센서에서 어떤 제어를 먼저 우선순위로 할 거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것을 빼고 대체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하드와이어 안쪽에 있는 어떤 그 물리적인 연결, 전기 연결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좀 단점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그 기술이라는 거는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변화해 가는 거에 따라서 추세를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제가 뭐 무조건 이것이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뭐든지 이제 우리가 고객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성비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것이 맞다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나중에 원격에 의한 어떤 제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런 구성을 얘기 드릴 때 또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선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오늘은 개폐기만 했고요. 이거는 개폐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관수 설비 모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서도 적용은 가능합니다. 응용 적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선 삼중 보온 개폐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온도보다는 딸기에서 삼중 개폐기 같은 경우에는 보온 커튼입니다. 보온 커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간이 됐을 때 1초 시간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1초 시간이 됐을 때 개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월이라든가 날짜에 따라서 조금 그 일몰 시간이라든가 일출 시간이 좀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할 때마다 변경을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만약에 타이머에 의해서 이걸 제어를 하겠다 아니면은 어떤 관수에 의해서 제어를 하겠다 하면은 저는 해바라기 타이머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도면입니다. 우선은 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어 회로 쪽입니다. 제가 얘기 드린 것 중에 그 주전원이 있고 제어 회로가 있는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이 부분은 제어 회로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제어 회로에서는 이제 수동이나 자동이냐 이런 표현이 있고요. 수동 같은 경우에는 그 개폐기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반자동 형태의 것으로 MC가 들어간 형태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은 기존에 제가 계속 그리던 수동에 의한 어떤 제어 회로를 그려놓은 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와진 부분은 이쪽하고 이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머입니다. 타이머가 뭐냐면요.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해바라기 타이머를 사용했을 때 해바라기 타이머에 전원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원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P측과 N측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장비 자체에 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장비가 계속 타이머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머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 어떤 배터리가 있어 갖고 전기가 끊어지더라도 일정 시간 멈추지 않고 시간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타이머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우선 그렇게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동으로 작동하는 어떤 버튼에 대해서는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전기가 제가 그때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흘러가서 끊겼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이 MC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접점은 어떤 거냐면은 타이머에 의한 A 접점, B 접점입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제가 어떤 제품을 보면 그 제품에 어떤 전원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전원에서 어떤 스위치가 공통접점이고 공통접점이라는 거는 저는 늘 C접점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늘 평상시에 붙어있는 접점을 이제 B접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됐을 때 넘어가는 그 접점을 A접점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A접점과 B접점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접점은 이제 공통으로 쓰는 C 부분은 동일하게 있고요. 그리고 얘가 평소에는 붙어있지 않다가 시간이 되면 설정이 되면 넘어가는 A접점 그리고 어떤 평소에는 닫혀있는 B접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어떤 특정 시간이 되면은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특정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시간 중에서 내가 대략 9시에는 열고 대략 한 6시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18시라고 하겠습니다. 18시에는 열림, 닫힘이라고 했을 때 요거에 대한 이런 설정을 해놓으면은 열림 시간에는 이제 해바라기 타이머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열려있고 계속 A 접점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접점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닫힘으로 되면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쪽에다 이제 인터럽 회로 같은 거 보호용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접점 통해서 자동으로 타이머에 의한 자동 제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선 타이머에 의한 간단한 그 개폐기 동작하는 어떤 제어 회로를 구성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온도 센스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한 제어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입니다.